네, 화요일에 주상전화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SDS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5천 원에 10%예요. 아, 좀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그런데 이게 한 4년 됐는데요. 먼저 번 2달 전인가 그때 한 17만 원 정도까지 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손절을 못 하고 거기 넘을 것 같아서 그 좀 기다렸더니 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3%대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삼성 SDS는 중립과 긍정이네요. 네, 그래도 긍정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죠. 사실 삼성 SDS 뭔가 시장의 중심 종목은 아닌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저희 단골 종목으로 들어옵니다. 대표님, 삼성 SDS 14만 7천 원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우선 이게 4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삼성 SDS가 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삼성 SDS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실적도 꾸준하게 좀 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근데 단점은 징그럽게 무거운 주식입니다. 우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의 매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게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검정색 선은 그 기관 쪽의 보유 수량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크게 물량이 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단 삼성 SDS만 소외를 받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다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1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매수가를 넘어갈 줄 알고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4년을 좀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돌아설 구간을 좀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유 비중이 10%시라면 배당도 일단 받으셨어요. 몇 번. 배당도 좀 받으셨고 하셨으니까 올해 한 번만 좀 더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저는 매수가 위로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승질나고 화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배당 한 번만 더 받고 가자.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좀 편안해지실 거고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배당은 올해까지는 좀 챙겨가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선생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니 선생님, 예, 지금 저 선생님께서 예, 그 제가 갖고 있는 저 짜증나고 한 걸 그대로 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초과 매수를 조금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해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어느 선에서 해야 됩니까? 14만 원에서 13만 원. 14만 원에서 13만 원 그 사이에서 한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한 15만 원, 16만 원 밑으로 단가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좀 충분히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분할 네. 매수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4만 원에서 13만 네, 5천 14만 원이요? 원, 13만 원. 이렇게.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S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LG 생활건강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6만 4천 원에 20%요. 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좀 그렇습니다. 아, 이번 주에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매수가를 정확하게 몰라서 네.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지. 아,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어요. 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화장품주 잘 갔던 거에 비해서 LG 생활건강은 계속 좀 하락을 했거든요. 좀 같이 이제 좀 따라가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은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또 높고 일단 LG생활건강 하면 중국 쪽이 먼저 생각이 나다 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이번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잘 갔던 그 배경에는 북미 시장 쪽 그리고 뭐 유럽, 동남아, 일본 앞으로 그쪽 관련돼서 이제 수출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기업들 위주 지금도 잘 팔지만 더 잘 팔릴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은 좀 다른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그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변우석 네. 배우를 네. 이제 그 피지오겔 글로벌 앰베서더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 관련돼서 좀 앞으로 피지오겔에 대한 수익성을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LG생활건강에서 화장품 부분이 뭐 영업이익이 크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는 부분들, 괜찮아지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좀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 몇 거래일 정도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렇다고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을 막 저가 매수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열려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분기 때 좋은 실적을 내보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2분기 때도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미 쪽에 피지오겔도 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2분기 때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좀 조정이 나왔지만 또 분위기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OEM 쪽도 이게 용기 쪽이나 이런 인디 브랜드 쪽으로 OEM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점점 브랜드 수가 확장하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향후 봤을 때는 저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부담스럽지 않기 네.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화장품 전반적으로 저는 2분기 때도 실적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 정도면 보유하고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비중 20%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비중 확대는 당장은 하진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면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가져가도 된다 이거죠? 네네. 아, 네. 아니, 좀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저기를 했거든요. 네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님. 오늘 좀, 그래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좀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막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발표를 못 잡아서. 네, 수익 많이 보시길 네.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LG생활건강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한중 NCS.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7,550원에 50%입니다. 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뭐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도 네.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매도 시점을 잘 포착 못 하겠네요. 아, 네. 수익 나셔도 참 네. 불안한 것 같아요. 언제 팔아야 할지. 그러니까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그리고 중립이네요. 중립 의견은 지금 그냥 입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한중 NCS 보니까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했더라고요, 대표님. 예,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좀 했고 그다음에 뭐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 ESS 좀 사업도 네네. 하고 있고
테마성으로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법 있어요. 지금 ESS 쪽도 마찬가지고 쿨링 시스템 칠러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네. 이게 주 고객사가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 오늘 좀 상한가를 좀 들어갔어요. 기관 쪽 연기금 쪽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어제 쪽 같은 경우 이렇게 제법 밀렸다가 오늘 다시 들어올린 그런 모습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쪽에 이 업황이라든가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ESS 시장은 좀 상당히 좀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ESS 시장 쪽을 봤을 때 지금 대체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인데 서진 시스템도 이 ESS 쪽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단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ESS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은 조정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냉각 쪽 같은 경우를 좀 봐도 GST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지금 돌아서는 그런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좀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이제 한중엔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니까 만약에 내일 갭상승 출발을 좀 하게 되면 비중 50%는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전히 좀 적자 쪽으로 작년까지도 적자를 좀 기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일 만약에 장 시작을 해서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절반은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5만 원 넘어가는가 그걸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 되셨을까요? 예.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문자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2376님입니다. 엔캠을 갖고 계시고 매수가가 30만 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아이고. 손절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11% 급락했고 오늘도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2차 전지가 참 갈 듯하더니 못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서 좀 손절 고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지금 20만 5천 원이 깨지면 좀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MSCI 편입 관련돼서 네. 종목들을 좀 보면 알테오젠, HB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승세를 잘 네네. 유지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겠지만 지금 뭐 전력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제 또 키트루다 관련돼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가권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엔캠은 2차 전지 업황도 별로 좋지 않고 네. 일단 그것보다도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1,900원어치에 대한 블록딜 사모펀드에 대한 매물이 나온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여기서 좀 잘 보면 일단 처분 규모가 최소 1,908억 원에서 최대 1,950억 원이 되고요. 네. 또 전환사채 물량도 최근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록들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단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얼어붙고 종목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20만 5천 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가 또 나와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 어느 정도는 반등이 다시 좀 탄력적으로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선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MSCI 편입이 되고 나서 보통 이제 괜찮은 업종과 섹터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잘 받쳐주면 잘 가는데 또 MSCI 편입되고 나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이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이 여부를 잘 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밀리게 된다라 한다면 비중을 꼭 축소라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수급 이탈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721번님께서 JLK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6,000원대세요. 비중은 12%. 어제는 상한가였는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맞아서 혹시 수익 중이신가 했는데 매수 그러니까요. 단가가 참 높네요. 그때 의료 AI 핫할 때 한창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갭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대표님? 글쎄요, 이게 참 의료기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인공지능이라는 이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미래 시장, 뭐 미래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마치 이제 바이오 쪽하고도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25,000원짜리 때까지 매수가 부분이 26,000원 언저리인데요.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선 걸리는 자리대가 저는 2만 원 언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1,000원? 요 자리대가 과거 작년에 이탈돼 있던 그런 저점 자리대로 좀 보여져요. 지금 보게 되면 요 자리대에서 저항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여기 이탈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매도를 안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제법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등 시도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만 원 위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LK도 조금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 이용하시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 하나지술요. 네. 네. 이거 81,000원에 42%입니다. 8만 원대요. 네네. 아유. 네,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도 꽤 되시고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연락을 안 주시고 오늘 또 연락을 주셨네요. 아니요, 이게 한 7만 얼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네네. 제가, 그 매수가가 안 돼서 뭐 손절을 못 했는데, 또 그저께 공시 나와 턴키 거기 해제됐다 그래서, 네. 지금 손절하기도 참 그렇고 참 그러네. 지금 네. 마이너스 50%가 넘었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고 앞으로 전략 한번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팻말로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으시고 두 분이 네. 좀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은 네. 막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솔직히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거는 네. 빠질 만큼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악의 소식이 나온 거라서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거라는 전제 하에 일단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시다 보면 왜냐면 비중도 좀 꽤 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다리시다 보면 하반기 때 또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올라오게 된다 하면 그때 좋은 소식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온 이유는 지금 하나기술이 대형 수주를 받아서 또 그게 이제 수주 계약이
워낙 대규모였어요. 연 네. 매출의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파기가 되면서 네. 지금 뭐 그동안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가들까지도 다시 한번 빠지게 됐고 오히려 1년 만에 계약 철회를 되면서 지금 시비 물량도 같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좋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을 보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좀 빠질 때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뭐 차세대 기술, 전고체 아니면 실리콘 음극재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나마 좀 탄력이 나왔지만 양극재 기업들이라든가 전통적인 이제 장비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엔솔, 삼성 SDI 뭐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같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눌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까지 같이 좀 돌발 악재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짓눌림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당장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업황에서 봤을 때도 하나기술 개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당장은 없겠지만 주가의 하락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 최저점에서 팔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기다리신 기간이 워낙 기신데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업황의 반등이라던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 좋은 이슈가 나와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비중 확대는 더 이상은 절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어떻냐라고 의견 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이거 처음에 12만 원 넘었었거든요. 제가 그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이거. 추가 네네. 매수도 하셨고요. 음. 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 손절을 하고 싶은데 네. 차라리 그냥 이걸 손절하고 다른 그 아. 종목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네. 조금 더 반등하면은 매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진 대표님은 네. 의견 주셨는데 네네. 정재훈 대표님은 어떠실지. 손절하시면 뭐 사실 거예요? 살 종목은 있으신가요? 혹시 뭐 사고 싶은 종목이 있거나? 아직 보고는 있는데 정하지는 못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만약에요, 어머님이 갖고 계신 부분들에 있어 손절을 했어요. 네. 매수가가 8만 원대예요. 50% 손절이죠, 그죠? 네. 그럼 그 수익 만회하려면 100% 올라갈 걸 찾아야 돼요. 올라가기 쉽지가 않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미 빠질 만큼 빠졌으면 손실을 줄이면서 조금씩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고 있으니까 승질나고 짜증나고 막 하죠. 맞아요, 속상하고. 맞아요. 네. 주식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활용해서 조금씩 교체를 한다라면 모를까? 아, 나 이거 반토막 나 있어서 속상해, 화가 나.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버릴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종목 하게 되면 그 종목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하나기술이 대규모 계약이 해지가 된 부분들은 맞는데 2분기 때 수주 들어온 부분들도 있어요. 삼성 셀 3사들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끝나겠냐고요. 더 올라가겠죠. 그럼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손실은 많이 줄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른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네. 마음이 아픈데 오늘 알려드린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네, 눈이 네. 6만 1,000원에 10%입니다. 아이고, 네. 6만 1,000원이요. 그래도 올해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3개월 전에요. 네.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시청자님? 이게 계속
최근에 하락을 하는데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 좀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게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아. 부정이 일단 나왔고요. 네.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뭐 미래 먹거리는 참 충분해 보이는 종목인데 뭐 시비 발행도 있고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어떻게 좀 대응해봐야 될까요? 일단 비중을 10%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루닛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AI 시장에 뭐 의료 AI 시장 확장이 될 거고 또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예전에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때도 따라붙었던 이야기는 실적이 좋아지느냐, 실적이 나와주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 채워주지 못하는 흐름들이 이제 많은 종목들에게서 나오다 보니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1분기에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좀 보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쪽 시장에서의 지금 타깃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이제 손절은 저는 약간은 10% 비중이시고 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으니 지금은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아까도 다른 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시장이 이제 빠진 종목들이 더 빠지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이제 없는 거죠. 눈밖에 사람들이 이제 사고 싶은 종목이어야 되는데 의료 AI 쪽은 지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섹터는 아니다 보니 나쁜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흐르는 경우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선은 어느 정도 좀 잡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손절선도 잡아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보는 이 가격대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41,000원 부근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 가격대 이후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분기나 이제 올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개선이 좀 나와줘야지 의료 AI 섹터의 종목들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실적을 못 내? 라는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주가는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왕 시간이 좀 발생을 했고 비중이 확 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력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반등이 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네. 등락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한 15 거래일 동안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 이걸 손절을 해버릴까 아직까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관심도가 멀어지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팔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인기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 쪽도 있겠지만 나쁜 쪽도 있겠고. 근데 이 루닛 같은 경우엔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멀어지다 보니까 네. 매수를 해주는 주체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트리거가 되려면 결국에 실적이라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 구간으로 간다라 한다면 이제 실적이라는 트리거 아니면 이 섹터 안에서 어떠한 종목이 한 종목, 뭐 두 종목 실적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이 나온다 한다면 기대감적인 측면에서도 좀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루닛까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한번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